자, 오늘 12월 5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 한동훈 수혜주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금요일 날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한동훈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움직였거든요. 금요일 날 올라간 거는 그냥 몸풀기 정도였던 것 같고, 오늘 이제 상한가는 없지만, 그죠? 오리콤이나 노을 같은 게 사실상 상한가에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시간에서 추가 상승 나와서 오리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시간에서 또 그 한동훈 씨 후발주자가 있는데 디지캡이라고 있습니다. 디지캡. 저게 시간에서 또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더군요. 한동훈 씨 테마주라고 소문 내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순환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문자번 회원들 이제 또 강의도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한동훈 씨 테마주를 가지고 순환매 도는 거 얘기 좀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시황은 잠깐 얘기 드릴 건데, 크게 비중은 없고요. 그냥 살짝만 얘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일단 날씨는 겨울인데, 그죠? 네. 주식시장은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돼야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0.6%로 끝나서 21선이 살짝 깨지면서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 비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랑 아시아 국가들이랑 비교 좀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좀 빠졌어요. 자, 보면 자,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플러스 0.1%, 네, 소폭 상승 마감했고, 그 다음에 호주도 상승 마감했고, 중국은 이제 1.76%, 네, 잘 끝났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4.5% 크게 올랐죠, 그죠? 여기는 이제 ELS 녹인이 다 끝났나 봐요, 그죠? 네. 대만은 여기도 소폭 상승. 네. 그 다음에 인도는 거의 여기도 보합이네요, 그죠? 네. 그 아시아 증시 중에서 크게 빠진 데가 없어요. 네. 크게 빠진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유독 좀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1선을 깨놨는데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했냐면, 여기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좀 차익 실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오늘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외국인은 2,900억 순매도했고 기관은 거의 순매도한 게 없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별로 안 팔았어요, 그죠? 네. 기관은 조금 샀고, 여기에는 코스닥은 별다른 동향이 없는데 외국인이 좀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조금 팔았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면 어디를 팔았냐, 업종별로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죠.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팔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아까 코스피 총 통틀어서 2,900억을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에서는 살짝 깨놨는데, 정말로 또 조정이 올 것 같으면, 그죠? 지금 당장 또 조정이 올 것 같으면은 코스닥도 급락을 했겠죠, 그죠? 근데 코스닥은 21선을 깨지 않고 이 상태로 잘 끝났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었고요. 지수는 보합에서 끝나긴 했는데 코스피랑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지수가 안정을 찾았다. 네. 지난번에 여기 전저점을 깨는 바람에 많이들 힘드셨죠, 그죠? 네. 근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는 이걸 보시면 되겠죠. 뭐냐면 환율이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더 떨어질 거다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환율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환율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서로 방향이 다르다 그랬죠. 환율이 떨어지면은 지수는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환율이 또 떨어졌어요. 0.5%. 정확히 0.56%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네. 8월 달부터 슬슬 오르던 어서 오십시오. 8월 달부터 슬슬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9월 달에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올까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제 환율이 또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면 되고 지금은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2월 달이죠. 근데 12월 달인데 매년 7월이나 8월 또는 9월 달에 올 태풍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 여름에 올 태풍을 오겠죠, 당연히. 그죠? 여름에 태풍 안 온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벌써 걱정해야 됩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쵸? 그냥 이제 나중에 환율도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 여름에 올 태풍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래 못 사세요. 근심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또 올라오면은 낌새가 보이면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 환율 시황 잡아드린 거는 뭐 크게 틀린 게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좀 과격하게 좀 빠진 거는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결론은 잘 됐습니다. 네.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뭐 현재 유럽 증시 움직이는 걸 봐도 큰 뭐 적이 없고 그냥 잘 하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 뭐 중국의 무슨 시진핑 반 시진핑 뭐 그런 이제 뭐 데모가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 관련 그 수혜주들은 오르고 있죠, 그죠? 오늘도 보니까 화장품 테마주도 좀 움직였던데 화장품 테마주들은 오늘 화장품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화장품 테마주가 2015년도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 테마주 언급을 잘 안 하죠, 그죠? 네. 그게 2015년도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옛날에 막 아모레 퍼시픽 뭐 아모레지라고 막 엄청 날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크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화장품 테마주 중에서 옛날에 왕 중에 왕이 누구였냐면 이거였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요건데 지금도 뭐 차트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네. 옛날에 중국으로해서 화장품주가 제일 많이 갈 때가 이거였어요. 그죠? 이만큼 갔다니까. 네. 엄청나요. 이게 시작이 3,000원, 이거 3,000원이었는데 3,000원대에서 1년 뒤에 6만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그냥 한 20배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네. 옛날에 그 삼성 RNS 그거는 뭐 몇 배 같더라. 네.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화장품 테마주들이 지금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이걸로 좀 오르긴 하는데 뭐 단기간점이나 아니면 뭐 짧은 스윙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아주 크게 했던 테마주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다 화장품을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나라 화장품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큰 호황을 누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 면세점 테마주들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한 테마주는 한 10년 안에는 많이 못 가더라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화장품 테마주를 뭐 공략하시는 거는 찬성입니다. 지금 나쁘진 않은데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요즘에 보통 어디 여행 가시면은 막
휴대폰으로 막 그 지역 맛집 검색해갖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맛있는 거 드시죠, 그죠? 네. 근데 화장품주들은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식당, 왕년에 잘 나갔던 식당,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뭐 맛이야 있겠죠, 당연히. 왕년에 잘 나갔으니까, 그죠? 네. 근데 뭐 이렇게 감동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화장품주들은 이제 그렇게 짧게 보시면 되겠고, 한동훈 테마주 얘기 좀 할게요. 네. 한동훈 테마주 요번에 공략을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 무방 회원이건 저희방 회원이건 한동훈 테마주 공략을 좀 해봤다 2번, 아니요 전혀 못했다 4번. 근데 무방에서도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올 봄에 그 러시아 전쟁 수혜주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사리오 곡물, 그죠? 네. 이제 요번에는 한동훈 씨 테마주 은근 얘기 많이 했는데 좀 하셨습니까? 네. 여기 무방 회원들도 찍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또 수익 냈으니까 또 들어오라고, 그죠?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찍으세요. 좀 그러진 않아요. 네. 수익 나셨으면 빨리 회원 가입하시라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1번 말고 2번이나 4번. 여기 유튜브 무방 회원들, 뭐 우리 방 회원들이야 제가 문자 많이 보냈으니까 사셨을 거고. 좀 하셨어요? 네. 여기 무방 회원들이 찍으셔야 돼요. 무방 회원들. 네. 우리 회원들이야 뭐 추천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안 샀으면 그게 이상한 거고요. 네. 2번도 안 찍으시고 4번도 안 찍으시네, 그죠? 네. 여기 무방 회원들, 그죠? 돈이 없다 3번. 네. 네.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3번. 네. 찍으세요. 그 상태를 내가 알아야지 뭐 그걸 맞춰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나 싶어갖고 지난주에 그 특강까지 해드렸잖아요. 현금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그죠? 돈 없어서 못 사셨죠, 그죠? 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강의 그거 해드린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내 계좌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그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한동훈 테마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긍정적인 게 최근에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에 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그 환율 급등하고 뭐 외환위기설 나오고 별의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힘드셨죠, 그죠? 지수도 막 전저점 깨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좀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크게 한번 폭락이 나오고 멘탈이 완전 나갈 정도로, 그죠? 네. 크게 이제 한번 그 폭락이 나오고 나면 패닉이죠. 큰 패닉이 한번 오고 나면 그거를 수습하는데 한두 달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그죠? 미국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왜 여기서 전저점을 이렇게 크게 깨면서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점을 대충 언제 찍었냐? 10월 13일, 10월 중순에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왜 갑자기 막 큰 충격을 받으면 순간 정신이 멍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원래대로 정신이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지수도 그래요.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차트만 가지고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정말 크게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길면 2달. 여기가 10월 중순인데 11월 중순이 여기에요. 여기쯤 되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온 거예요, 이제. 네. 순간 멍했다가.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얘기 다 해드렸어요. 대형주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신이 드는데 누가 먼저 들었냐? 자,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셨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먼저 휙 하고 올리죠. 여기 전저점 깬 거를 뭐 이렇게 오래 시간 안 끌었어요, 그죠? 최대한 빨리 올려갖고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죠? 그때 삼성전자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쓱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죠? 네. 자, 11월 중순쯤이 되니까 어때요? 11월 초중순이 되니까 삼성전자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죠? 왜? 앞에 매물돼 있으니까 걸리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못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가요? 코스닥 지수가 슥 올라온 거예요. 그 뒤늦게 정신 차린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코스피,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 그러면서 테마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테마주가 개별주 테마주가 서열이 나중이라고. 그죠? 네. 지수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을 안 하고 전저점까지 안 내려오고 버티면서 횡보시키니까 누가 가요? 이제 테마주가 가는 거잖아요. 이거 느끼시는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걸 느껴지세요 이게? 아직까지 뭐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돼갖고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슬슬 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걸 느껴야 돼요. 3시 반에 주시장 끝나고 막 이렇게 그런 시황 뉴스를 보면서 깨달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온몸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제 오는구나. 그죠? 네, 그러실 때 있지 않아요? 아침에 다 부지런하시니까 일찍 일어나시죠? 한 새벽 한 4시, 5시쯤 딱 눈 뜨시면서 내가 일어나니까 잠용정이 없어도 그죠? 알람을 안 맞춰놔도 딱 눈 뜨시잖아요. 이제 해 뜰 때 다 됐군. 네? 시계 안 봐도 딱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피하지 말고 네? 잘 이겨내시라고. 손절하고 뭐 또 주식 안 된다고 또 손절 안 했지만 내팽개 치고서 아유 나중에 올라오면 뭐지 뭐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하면 나중에 또 이런 하락이 언젠가 또 와요. 네? 또 온다니까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힘들 때가 와요. 요번에 좀 너무 심하게 힘들어서 그렇지 온다니까요. 네. 그때 또 안 힘들려면 덜 힘들려면 지금 이겨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종목을 들고 버티신 분들 이걸 알아요. 근데 이제 손절하고 이제 그죠? 네. 조정 오는 거 싫어가지고 막 그 현금 막 만들었다가 주식 샀다가 손절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못 느껴요. 정신 없거든요. 네.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느껴지시죠, 그죠? 네. 네, 그 중에 이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테마주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화장품 테마주들이 낙폭과대가 심한 상태에서 올리는 거라서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어떻게 풀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옛날에 또 많이 갔던 테마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움직이는 테마주 중에서 지금 연달아서 순환매를 돌리면서 올라오는 게 한동훈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낌새가 보여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 제가 언급은 많이 했고 이제 이재명 씨 뭐 사법 리스크까지 쭉 얘기하면 다 했죠, 그죠?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 드릴 때 제가 여기 무방에서 한동훈 테마주 언급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안 한 거는 뭐냐면 종목 얘기는 내가 안 했어요. 오파스넷만 얘기했죠. 나머지 뒤에 있는 건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맞죠? 왜 안 했겠어요? 거의 다 샀거든요.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많지가 않아요. 네, 이게 초반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서 그냥 오파스넷이야 뭐 우리 방에서도 못 샀어요. 여기서 딴 거 한다고 샀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샀었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깝더라고요. 여기 샀으면 지금 100% 수익 찍었거든요. 네. 못 샀다니까 이거. 네. 말만 하고. 네. 예전에 한미글로벌처럼 말만 하고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말부터인가 열심히 샀어요. 10월 중순에도 산 게 있고 이거 놓쳐가지고 이제 다른 걸 열심히 샀는데 아무튼 여기 모방에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 테마주 언급은 참 많이 했고 갈 거다. 이재명 씨 반사이익 수혜주니까 이재명 씨나 그쪽을 보지 말고 이쪽을 봐라. 항상 돈은 그렇게 움직인다.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매집하셔라. 그랬거든요. 오파스넷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 이 거래량이죠.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신호였어요. 아니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났는데 물론 오파스넷이 수혜주긴 한데 이 거래량은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였거든요. 그죠? 무슨 저기 펜싱칼처럼 생겼죠? 펜싱칼. 네. 그거 칼 하나 뽑아놓고 있다가 다다음 날부터 막 이제 올린 거예요. 이제 쭉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2달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10월 달부터 하니까 3개월째네, 그죠? 쭉 올라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2배 급등하는 동안 후발주자들이 거의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계속 사놓고 있었거든요. 번역방송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회원들한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저녁방송 때 자꾸 언급을 했던 이유가 자꾸 한동훈 테마주를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방 회원들도 잘 참고하시라고. 그죠? 옛날에 여기 3, 4월달, 3월달부터 5월달에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는 그때 사료주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무방 들으시면서 돈 버신 분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돈이 좀 돌았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여기에서는 한동훈 테마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보니까 아까 거의 못 하셨네요. 왜 그러셨겠어요? 돈이 안 돌아서. 돈이 안 돈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돈이 안 돈 거는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그만큼 너무 눌러놔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금요일날 그런 강의를 했겠어요. 현금 돌리는 거. 돈이 없는데 계좌를 돌리는 거. 그런 강의 했잖아요. 그죠?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움직이는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테마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일단 우리 방에서 오늘도 어제 금요일에도 매도선을 좀 냈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수익은 더 많이 났고, 네. 저희는 팔 때 한 번에 안 팔아요. 분할 매도하거든요. 두세 번 나눠서 파는 게 저희는 거의 일반적인 건데 분할 매도를 합니다. 네. 오파스넷은 보유 종목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파스넷이 보유 종목이었으면 제가 무방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겠죠. 근데 이건 안 샀기 때문에 못 샀기 때문에 안 샀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작년에 대선주 많이 갔잖아요. 선거 전이라서 그죠? 네. 작년에 그 대선주 강의할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선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이 순환매 도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잠깐 얘기해드리고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씨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리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작년 패턴이랑 현재 그죠? 네, 한동훈 씨 테마 패턴이랑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 작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주가 있잖아요. 선발주죠. 네, 선발주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급등하고 딱 꺾일 때 그때 후발주자가 튀어 올라가요. 그때 꺾일 때. 그리고 이 후발주자도 올라가다 꺾이겠죠. 과열되니까 누르면 다시 2번 후발주자가 그때 올라가요. 또 이것도 과열되면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옛날에 이 강의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무방원들도 기억하시죠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그죠? 네. 요번에도 이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즐기면 재밌는데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한도 끝도 없죠.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오파스넷이 올라가다가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했거든요. 그죠? 힘들어해서 금요일날 뭐가 같다고요? 이 오파스넷은 금요일날 2%에서 끝났어요. 플러스 2%에서 장중에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뭐가 갔어요? 부방 같은 게 금요일날 12%에서 끝났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리콤이 금요일날 12%에서 급등 마감했다고요. 그러면 오파스넷이 더 이상은 못 가고 그죠? 더 이상은 못 가고 테마주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뭐 태양금속이 이것도 7% 올라갔거든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패턴으로 보면은 오파스넷은 이제 역할을 끝내고 이제 쉬러 들어가고 동생들인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누가 제일 셌냐면 오리콤이 제일 셌거든요. 오리콤이 아침에 한 15%인가 막 급등시키고 있을 때 막 급등할 때 오파스넷은 플러스 1, 2%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오리콤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세?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 노을이었어요. 노을. 요런 식으로 하다가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오파스넷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따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올라가다 쉬니까 다시 5%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노을 또 날라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방 뛰어댕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급동류와 TBC 뭐 움직이더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네. 분차트를 보세요. 오리콘 분차트를 보면은
2분봉으로 보죠. 아침에 여기 18% 급등합니다. 딱 2, 30분. 그리고 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쉬고 그 다음에 노을이 잠깐 고르다가 11시부터 갑니다. 오리콤은 언제까지 쉬었냐면 1시까지 쉽니다. 1시까지 푹 쉬다 갔고요. 노을은 아침에 좀 약했거든요. 노을은 아침에 한 몇 프로야? 7%? 8%? 9%? 그러니까 오리콤의 반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있다가 11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파스넷은 그냥 영원히 끝나야 되는데 오파스넷은 아침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뭐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같죠, 그죠? 네. 시작은 미약했어요. 근데 계속 가더라 이거예요. 지구력이 스태미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가더라고요, 그냥.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TBC가 저희 이제 홍준표 테마주 아니고 이거 원래 홍준표 씨 테마주였거든요. 저 홍준표 아니고 저도 끼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올라온 거예요. 원래 TBC가 홍준표 아저씨 테마주였어요. 대장주. 지금은 거기서 나오려고 지금. 나도 껴줘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태양금속도 뭐 그쪽이었는데 나도 이제 홍준표 아저씨 테마주 안 할란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나 홍준표 씨 안 할래 이제. 난 한동훈 그러면서 바꾼 거예요. 극동류화도 올라오죠. 아까 장중이 한 10%? 12%까지 올라왔었는데 원래 이거는 누구였냐면 기름 유화잖아요. 유화. 고유가 수혜주였는데 고유가 수혜주를 안 가더라고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상한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상한가가. 그러더니 바뀌었어요. 난 한동훈. 네. 사우디가 이제 기름 장사 이미지 벗고 이제 네옴시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쪽도 옷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한동훈 씨 테마주들이 대고 올라갔는데 오늘 1등이 누구냐면 오리콤이에요.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시간에서 얼마 올라갔냐? 2.7%.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못 간 거를 시간에서 2.7% 마저 올라가서 상한가로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 먹은 상한가는 완벽하게 다 먹은 상한가는 아닌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상한가로 끝났어요. 이게 돈다고요 지금. 이게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보면 이게 급등합니다. 아까 노을 있죠? 노을이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가 끝날 때 풀려가지고 25%에 끝났는데 시간에서 보시면 어때요? 1.79%. 그럼 뭐예요? 대충 한 27%에 끝났다고 봐야지. 27%. 상한가 아니지만 그죠? 잘 끝났죠? 이 정도. 근데 시간에서 오늘 뭐가 갔냐면 이해 갔어요. 비즈캡. 시간에 상한가 나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기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소식 속에 그게 부각이 돼서 상한가 탑니다. 비즈캡. 우리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오늘 잘 됐어요, 그죠? 노을도 추가 상승 나왔고 오리콤도 추가 상승 나왔고 비즈캡이 이게 시간의 상한가였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네. 시간 되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게 매집을 했는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다 현금 만들고 이 바닥 떠나고 있을 때 매집을 이렇게 했거든요. 보시면 오리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한 3개, 4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한동훈 씨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를 사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라고 얘기 원래 안 하지만 무방 여기 할 때 이제 저녁 방송할 때 종목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거의 다 사놨거든요. 좀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거는 거의 다 사놨다고 보시면 돼요. 오리콤이 추천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10월 25일 여기요. 지수 저점 찍고 이제 혼수 상태 있을 때 그때 추천했다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조금 팔아드렸어요. 수익이 좀 났길래 좀 팔아드린 다음에 다시 샀어요. 11월 30일 여기에서 일주일 전에 지난주
지난주 11월 31일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수요일 날 한 번 더 더합니다. 없는 분 사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거 가격 대비 수익률 찍으니까 60% 넘어요. 요즘에 50% 이상 수익 내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죠? 네. 드디어 달성했어요. 네. 내일 추가 급등 나오면 예쁘게 더 수익 나겠죠, 그죠? 네. 오리콤 하나 샀고 추천할 때 이렇게 써드려요. 네. 추천하는 시각은 대부분 9시 이전에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회원의 80%가 직장인인데 직장인들은 9시에 바쁘거든요, 그죠? 네.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시 이전에 보통 추천해요. 전문가들이 보통 시초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전문가 입장에서 편해요, 그게 확실히. 근데 저희는 회원들 생각해서 좀 일찍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 추천한 날 이제 시초가를 매수가로 봐요. 항상 정직하게. 네. 그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딱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뭐냐면 노을도 보유 종목이에요. 아까 이것도 상한가 갔다가 뭐 풀리고 막 그랬다 그랬죠. 네. 11월 1일. 그러니까 저기 오리콤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주겠죠. 여기서 추천했어요. 싸죠, 그죠? 네. 돈 들어온 거 보고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돈 들어온 거 보고 오늘 종가 오늘 수익률이 50%가 넘었어요. 네.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물량을 더 줄이겠죠, 그죠? 왜 매물대가 걸리니까 이제, 그죠? 내일은 더 많이 줄일 수도 있어요. 분할 매도하고 있는데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수익 50%짜리 나가고, 그죠? 네. 이게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간 테마주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부방은 차트가 되게 좀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추천을 했어요. 왜 추천했냐면 태양금속도 보유 종목이에요. 여기 뭐 준비는 안 해놨는데 태양금속이 지금 쭉 올라오죠. 이거를 어떻게 추천해요? 이만큼 떴는데, 그죠? 오리콤 다시 보세요. 오리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보다 높으니까 더 이상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서 추천을 더 이상 못하니까 그때 나간 게 뭐냐면 노을인 거예요. 부방. 네. 노을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추천하고 나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추천을 못하죠. 그래서 다시 나간 게 부방이에요. 다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로 나간 게. 추천한 게 언제예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추천할까 말까 하다가 추천해놨어. 금요일날 한 게 여기에요. 요날 여기 양봉 하나 보이죠? 이거. 이날 아침 시초가 아침에 8시 46분 시작하기 한 10여 분 전에 미리 추천해놨다고요. 네. 그리고 그날 바로 수익 났고 오늘 추가 수익 나서 좀 챙겨드렸고 수익은 30%대. 이게 부방 같은 종목은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이게 개인들한테 추천하잖아요. 자 보세요.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네.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사겠어요?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도 버리려고 하는 주식이에요. 이게. 왜겠어요?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니까. 무슨 저 해골 뼈다귀처럼 그죠? 강상하게 그죠? 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사냐 이거예요. 오파스넷이 2배 올라갈 동안 부방은 하나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꾸로 보면 바닥이지만 잘 안 사요.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금요일 날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날 아침에 바로 추천해가고 산 거라니까요. 저도 평상시에는 부방 차트를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했어요. 무방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냥 차트가 이러네요. 그러면서. 네.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거래 충분하고 특별하게 매물대 걸리지도 않죠. 왜 매물이 없으니까. 있기야 있겠지만 뭐 거의 없죠. 그죠? 네. 올리는 거예요. 오늘 한 18%까지 올라갔어요. 20%구나. 20%. 네. 한동안 테마주로 수익 나는 게 5개, 6개가 넘어요. 10월달하고 11월달에 그렇게 힘들 때 이쪽 테마주를 굉장히 매집을 신경 써서 해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 씨를 잘 몰라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자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 자신 있지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잘 따라하세요. 수익 바로바로 나죠. 그리고 이제 자꾸 올라가고 수익 내고 그러면 돈이 자꾸 생기니까 신규 회원들도 들어오니까, 그죠? 또 기존 회원들도, 신규 회원도 중요한데 기존 회원들이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종목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나간 게 뭐냐면 디지캡이에요. 오늘 아침 8시 49분 디지캡 한동훈 후발주자. 네. 아침에 4%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시간에서 이게 금요일날 시간에 자꾸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약간 떴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추천한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9%에 끝났고 시간에서 사는 거 또 들어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뽑겠죠, 그죠? 네. 내일 아침부터 이거 팔기 시작하면 돼요. 후발주자는 나중에 산 거기 때문에 앞에서 오파스넷처럼 수익 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파스넷은 대장주였으니까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간 거고, 뒤에서 후발주자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면 돼요. 선발주자 공략의 장점은 뭐냐면, 선발주 공략했을 때 장점은, 최고의 장점은 누적 수익률이 제일 크다는 거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뭐냐면 좀 오래, 상대적으로 오래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후발주자의 장점은 뭐냐면, 금방 수익이 나요. 단점은 선발주자처럼 그만큼의 수익은 못 나요. 대신에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후발주자도 나쁜 게 아니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그죠? 네.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은 후발주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종목들이 막 키워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디지캡이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디지캡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파슨에서 보시고, 문자번에도 잘 들으세요. 이게 낮에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네. 낮에 저희 라이브 회원들 또 방송해야 되니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연달아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네. 핵심만 얘기할 테니까. 오파스넷이 처음에 한동훈 테마주로 급등했던 게 여기 4월 18일 이때부터거든요. 네. 아까 우리 낮에 우리 이효님이라고 우리 회원이신데 다 찾아주셨는데, 4월 13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식으로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4월 13일, 그죠? 그 이후에 한동훈 테마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오파스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파스넷이 4, 5, 6월 달 3개월 동안 움직였던 건 뭐 때문이다? 한동훈 테마주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10월, 11월, 12월 올라갔고 또 한동훈 테마주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대장주죠. 그러면 대장주죠. 예를 들어서 태양금속을 볼게요. 태양금속이 4월 달에 오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살짝 올랐죠. 한동훈 테마주로 조금 움직인 게 맞기는 맞아요. 그죠? 근데 6월 달에 보시면 들었다 놨다 했었죠. 그럼 뭐예요? 오파스넷이 정고점 찍을 때, 고점 놀이할 때 그때 같이 반응을 하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동훈 테마주가 맞긴 맞았다는 거죠. 최근에 어때요? 갔잖아요. 매물대 무시하면서. 그럼 뭐예요? 한동훈 테마주로 들썩거리면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놨었고, 세력이 매집을 해놨었고, 지금 그 세력이 다시 올린 거예요. 똑같은 세력이.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그냥 매물대 무시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잘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한동훈 씨 테마주가 맞았던 거예요. 맞았는데 이제 개인들이 던지니까 투매가 나왔던 거죠. 이 종목은 6월 달에 폭락 나올 때 안 빠지고 버틴 종목입니다. 근데 9월 달에 좀 빠졌죠. 그죠? 네. 근데 노을도 그렇고 뭐 그래요. 오리콤은 4월 달에 보면 한번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어요. 6월 달에는 있기는 있는데 좀 그렇죠. 투매 나온 다음에 나와서. 네. 그런데 비지캡을 잘 보시면 비지캡은 한동훈 테마주로 4월 달에 움직인 적이 없어요. 없다. 6월 달은 글쎄요. 왜 이랬을까요? 찾아드릴까요? 네. 이 오늘 저희 방 추천주인데
주식을 잘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6월 달에 왜 급등했는지 아시는 분 1번, 잘 모른다 4번. 자, 이제 솔직하게 찍으세요. 6월 달에 왜 급등했는지 안다 1번, 잘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디지캡이 6월 달에 이거 왜 급등했는지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시라고. 모르시죠? 제가 뭐 알고 있어서 잘난 체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몰라요. 그죠? 대부분 모른다니까요. 몰라가지고 막 거기 네이버나 이런 데 커뮤니티 들어가서 막 검색하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급등했는지 평상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재방송을 들으니까 디지캡이 한동훈씨 후발주자래요. 시간에서 상한가 갔대네요. 한동훈 테마주야? 오늘 알았어요. 근데 6월달 매물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래도 많습니다. 매물대가 많은데 여기를 통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아침에 점프해서 아마 이 매물대를 건너뛸 것 같거든요. 잘 보세요. 이때 이게 뭐 때문에 급등을 했고 잘 몰라도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기사를 안 찾아봐도 네이버 토론방 안 들어가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매물대가 어마어마한데 딸랑 이 거래량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왜 올라왔다고요? 한동훈. 그죠? 거래량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자, 이거 하나예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만 하고 세력에 나간 적이 있느냐? 세력에 나간 적이 내가 보기엔 없어요. 약간 단타 쳐서 먹고 나가는 건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나 뭐 약간 근데 크게 세력에 나간 게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 다시 올라왔는데 어때요? 매물대를 무시하잖아요. 이게 매물대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기사를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딱 보는 차트를 보는 순간 느껴야 돼요. 같은 편이네. 안 싸우네. 그죠? 네. 기사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좀 이제 이걸 내가 사봐야 되겠다,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찾아보세요. 근데 바쁜 시간 바쁜데 그걸 언제 다 확인,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2,000개가 넘는데 그걸 언제 다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뭘 해놨었는데 9월 10월 달에 투매 나와서 끌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진짜 거래 없이 없는데 올라오는구나. 그죠? 그죠? 나머지 한동훈 테마주를 다 볼게요. 어떤가? 오리콩 전고점 돌파하는데 딸랑 거래량 어제 요만큼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한동훈 테마주로 여기서 매집이 돼 있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거래량도 없는데 앞에를 제껴버린 거예요. 노을 여기에 매물대가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거래 엄청나게 많죠. 매물대 엄청 심하겠죠, 그죠? 근데 매집 요만큼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냥 올라오잖아요. 거래가 그렇게 안 돼요. 여기는 거래가 무지하게 많다고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고점이 여기예요. 그죠? 그만큼 개인들이 지나친 낙폭과대에 손절을 많이 했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부방도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매물 때 되게 심한 자리예요. 여기 거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올 때 어때요? 딸랑 요거 매집해 놓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무시하면서 종목이 되게 쉽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금속 또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여기 매물대 아닌가요? 근데 거래 없잖아요. 거래 없는데 날마다 올라가요. 수직으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디지캡 있죠? 디지캡이 아침에 추천할 때 내가 회원들한테 했던 소리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잘 사시라고. 이게 금요일날 이만큼 올라왔었거든요. 꽤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무저항. 그러니까 아까 9% 올라오는데 거래 딸랑 이거밖에 안 나오고 시간의 소리잖아요. 한동훈 테마주가 장중에도 급등하고 시간에서도 급등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한번 제대로 해먹겠다고 이제 팔 걷어붙인 거예요. 팔을 걷어붙였다니. 여기서 이제 더 이걸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뭐가 뒤따르면 되냐면 이거예요. 게임 풍년이 뭐예요? 김동현 씨 테마주 살아있지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남아토건 이낙연 씨 거 끝났나요? 살아있어요. 그만큼 이재명 씨가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보기엔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그렇죠, 그죠? 이재명 씨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죠? 네.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테마주에 내려오겠냐고요. 근데 이낙연 씨 테마주하고 김동현 씨 테마주는 약간 지금 버벅거려요. 끝난 건 아닌데 약간 버벅거려요. 근데 후발주자가 또 올라갈 게 있어요, 이쪽도. 근데 지금 제대로 불을 땡기는 게 누구냐면 한동훈 씨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한동훈 테마주로 공략해서 수익 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다른 정치 테마주 이게 또 갈 게 있고 정치 테마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누르고 외국인 정기전 접종을 파니까 그럼 지수 못 올라가겠죠 당분간? 그럼 뭐가 가겠어요? 코스닥 지수가 가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안 가는데? 지수가 횡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개별주 테마주죠. 원래 연말에는 뭐가 가야 되느냐? 지금쯤은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국회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쯤에는 이제 어디에 무슨 다리 건설하는데 몇 조 원, 어디에 뭐 한다, 얼마려고 막 이제 정부 투자 소식이 막 들리면서 뭐예요? 신기술 테마주가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안 가니까 에라 한동훈 테마주나 가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외제 다이노 가는 거예요 지금.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서 자꾸 혼자서 덜덜 떨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힘들 때 그죠? 네 추천해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 방에 또 부동산 관련주 있죠? 많이 해놨어요. 네. 집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있죠? 이쪽 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네? 진짜 놀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훈 테마주도 이렇게 지금 다 사놨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네. 보유 종목이 몇 개냐고 궁금하시겠죠?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추천하는데 요즘에 2개, 많아야 3개. 네. 아무리 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돈을 돌려갖고 매집을 시킨 거예요. 이게 테마주가 돌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부터 제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돈이 벌릴 때, 그죠? 그때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조정이 올 것 같을 때 그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지만 피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죠? 근데 조정을 피하는 눈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급등할 것 같다 눈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빨리 벌고 네. 지금이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동안 그죠? 우리 회원들 준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아까 오리콤 또 있어요. TBC 저 우리 보유 종목이에요. 아까 TBC도 얘기했죠? 저거 말고 또 있는데 또 있어요. 거의 다 사놨다고 보시면 돼요. 토비스 이런 건 안 사놨어요. 토비스 오늘 좀 오르다 말았는데 최근에 감기 없어 뭐 움직이는 게 없길래 이건 안 사놨어요. 나중에 좀 살란가 모르겠지만 이건 없어요. 근데 제일 약하죠?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서 그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후발주들 막 올라가잖아요. 이쪽이 과열이 되면 뭐가 할까요? 다른 게 또 가요. 한동훈 씨의 후발주가 또 가든가 아니면 다른 테마로 또 옮겨요. 돌고 돌리고 돈이 돌 때 거기에 잘 올라타기만 하면 진짜 몇 달 동안은 편안하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별주 테마주로 돌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즐겁게 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그 회원가입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오랜만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마무리를 좀 져드리면 지금 이제 순환매가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한동훈 테마주가 돌기 시작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좀 전에 얘기했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들 선거 때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시킬 겁니다. 지금 법정 시한 넘겼지만 통과시킬 거예요. 그리고 노조 파업도 끝날 거고요. 네, 노조가 되게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걱정들 붙들어 매시고, 그죠? 예산안 통과되면, 그죠?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테마주가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안 간 적이 있나? 없어요. 갑니다. 테마주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정부 정책, 예산 반영돼서 가는 거, 그거하고 삼성 테마주입니다. 이재용 씨 회장 승진했고 이제 사면복권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 씨 앞으로 계속 힘들 거고. 그러면 정부 정책 수혜주 테마주 중에서 제일 센 게 세 가지가 이거예요. 정부 정책, 삼성,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예요. 세 개 다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거 안 하실 거예요? 돈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시면 금요일날 제가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해답이 있어요. 네. 지금은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돌리셔야 돼요. 돈이 없어요.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내 비중 많은 걸 좀 잘라서 좀 살 걸 후회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아셨죠? 기존 회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종목들 올라와서 이제 매도 사인 나가는 것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네,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수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 사인입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김 실장님이 잠시만요. 네. 김 실장님 이거 하신답니다 오늘. 네. 중국 방역 완화 수혜주랑 한동훈 관련주 순환매. 네. 저보다 더 부드럽게 설명을 잘 하시니까 들어가서 네. 또 참고하세요. 그죠? 네. 아마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도 더 얘기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우리 회원분들 저기 한동훈 테마주 매집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 네, 어려울 때 추천드린 건데 매집들을 잘 하셔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자, 아무튼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